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78이에요. 정말 아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이죠. 2층 건물인데 저는 1층에서 살고 2층은 세를 놓고 있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됐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딸 하나 있는데 이름은 미영이에요. 35살이죠.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어요.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고 손자도 둘이나 있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제 딸이 잘 살고 있다고요. 요즘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뭐 그럭저럭 살만해요. 아침에는 동네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요. 저녁에는 드라마 보면서 저녁 먹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2달 전쯤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신호였던 거예요. 처음 이상한 걸 느낀 건 택배 때문이었어요. 제가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잘 모르거든요.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만 겨우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택배가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한두 개였어요. 어머, 누가 잘못 보낸가 보네 하면서 그냥 반송했죠. 택배 아저씨한테 이거 제가 주문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요. 그런데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오는 거예요.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 옷, 구두 다 제 이름으로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문한 적이 없어요. 이상하네. 누가 장난하나? 처음엔 그냥 사고인 줄 알았어요. 제 이름이 흔해서 동명이인이 있는가 보다 했죠. 그러면서 딸 미영이가 이상하게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엄마 요즘 어때? 괜찮아. 그럼 엄마가 왜 안 괜찮겠니?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들지 않아? 요즘 친구 엄마가 요양병원 들어갔는데 되게 좋대.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무슨 소리야? 엄마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병원이야? 아니, 그냥 미리 알아나 보자는 거지. 나중을 위해서. 뭔가 이상했어요. 딸이 왜 갑자기 일어나 싶었죠. 그래도 자식 생각에 그러는 거겠거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등기 우편이 왔더라고요. 우체부 아저씨가 직접 가져왔어요. 최순덕님 맞으시죠? 여기 사인해 주세요. 우편을 열어봤더니 우은행 대출 승인 안내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출? 내가 언제 대출을?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집을 담보로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전화번호가 적혀 있길래 바로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저 최순덕인데요. 대출 승인 안내서가 왔는데 제가 신청한 적이 없어요. 아, 고객님. 한 달 전에 직접 오셔서 신청하셨는데요. 제가요? 아니에요. 저 은행 간 적 없어요. 하지만 여기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신분증 사본도 있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점심 먹고 설거지를 막 끝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요. 또 택배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또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저 주문한 거 아니. 그때였어요. 택배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어르신, 잠깐만요. 네? 택배 아저씨가 택배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이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저씨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제 집 현관 앞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택배 상자를 여러 개 들고 있었죠. 이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사진 속 여자는 제 딸 미영이었거든요. 이거.
우리 딸이네요. 네. 이 주소로 오는 택배를 지난 한 달 동안 이분이 계속 받아가셨어요. 뭐라고요? 택배 아저씨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강민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르신이 직접 받으신 건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 이 따님이라는 분이 가로챘어요. 가로챘다니 무슨 말이에요? 민호 아저씨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택배를 받는 사진이 대여섯 장이나 됐어요.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다 어르신 이름으로 온 건데 어르신은 받은 적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거 주문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뒀어요. 민호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9월 15일 명품 가방 280만 원. 9월 22일 명품 시계 350만 원. 9월 28일 귀금속 150만 원.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민호 아저씨가 제 팔을 잡아 거실로 안내했어요. 물 좀 드릴까요? 네.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죠. 민호 아저씨가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아저씨,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냥 택배만 배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호 아저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제 어머니도 당하셨거든요. 자식한테요. 네? 3년 전이에요. 제 동생이 어머니 집을 몰래 팔아버렸어요. 어머니 도장 훔쳐서요. 민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제가 몰랐어요. 동생이 그럴 줄은요. 어머니는 지금 제 집에서 사세요. 평생 모은 집을 잃으셨으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냥 못 넘어가요. 어르신,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민호 아저씨가 다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르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어요. 등기부등본이요? 네. 어르신 집 말이에요. 민호 아저씨가 보여준 화면에는 제 집 등기부등본이 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한 달 전에 근저당 설정됐어요. 근저당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담보 잡힌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잡힌 거죠. 얼마나요? 5천만 원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받은 대출 승인 안내서가 생각났거든요. 아저씨, 저 어제 은행에서 대출 승인 안내서 받았어요. 5천만 원이라고. 그럼 맞는 거예요. 누군가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 그랬는지요. 제 딸 미영이가 한 거였어요. 민호 아저씨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따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내 딸이 왜? 제 동생도 그랬어요. 빚이 있었대요. 카드 빚이요. 그걸 갚으려고.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어르신, 지금 당장 은행에 가보세요. 대출 서류 확인하시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셔야 해요. 네,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제 누나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누나요? 네, 제 누나가 부동산 중개사거든요. 이런 일에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민호 아저씨가 명함을 하나 꺼내줬어요. 여기 제 전화번호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누나랑 같이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 아저씨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내 딸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안내서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은행입니다. 저, 최순덕인데요. 어제 대출 승인 안내서를 받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아, 네. 고객님,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오세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을 때 젊은 여직원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는데 확인하고 싶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아, 네. 고객님, 한 달 전에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나가셨네요. 제가 직접 온 거예요. 네, 여기 서명도 있으시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그날 CCTV 같은 거 볼 수 있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은 개인정보라서 보여드리기 어려운데요. 제발요. 제가 정말로 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직원이 지점장을 불러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지점장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기억도 못하는 대출, 등기부등본, 택배 이야기까지요. 지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혹시 사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지점장이 사라지더니 10분쯤 후에 돌아왔어요. 어르신, 제가 특별히 그날 CCTV를 확인해 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꼭 보고 싶어요. 지점장이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틀어줬어요. 화면 속에는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딸 미영이가 있었죠. 엄마, 여기 앉으세요. 영상 속 미영이가 저를 의자에 앉히더니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싶으시대요. 아, 네. 그럼 여기 서류 작성해 주시고요. 엄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정기적금 해지하는 거예요. 영상 속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이게 대출 서류였어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예요. 하지만 딸이 정기적금 해지라고. 따님이 속이신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이거 명백한 사기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래도 내 딸인데.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일단 이 영상은 제가 USB에 담아드릴게요. 증거로 쓰셔야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USB를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미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미영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아빠 없이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쯤이면 저녁 6시가 넘었을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돌아보니 민호 아저씨와 한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아, 아저씨. 제 누나예요. 강은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동생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은주 씨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지적으로 생긴 분이었죠. 들어오세요. 제가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괜찮아요, 어르신. 저희가 먼저 온 거니까요. 셋이서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은주 씨가 USB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충분한 증거예요.
명백한 사기죠. 그래도 내 딸인데. 어머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은주 씨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좀 조사를 해봤어요. 어머님 따님 관련해서요. 뭘 조사하셨는데요? 일단 택배 송장 번호들을 추적해봤어요. 민호가 찍어둔 사진들에서요. 그래서요. 모든 택배가 한 곳으로 갔어요. 은주 씨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강남구 우동우 아파트 오피스텔이요. 그게 우리 딸 집은 아닌데요. 딸은 분당에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민호 아저씨가 끼어들었어요. 누나가 오늘 직접 가봤어요. 그 오피스텔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은주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찍어 왔어요. 어머님, 이거 보시겠어요?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은주 씨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는 제 딸 미영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모르는 남자가 있었죠.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 로비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제가 좀 더 따라가 봤어요. 두 분이 같이 차를 타고 백화점에 갔더라고요. 은주 씨가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미영이와 그 남자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이건 마지막 사진에는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어머님, 따님이 바람 피우고 계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어머님 돈으로 그 남자랑 오피스텔을 얻은 거예요. 전세로요. 전세요? 네. 제가 부동산 중개사니까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계약했더라고요. 전세금이 3억이에요. 3억? 어머님 집 담보로 받은 5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명품 택배로 산 물건들 팔아서 만든 돈, 그리고 아마 다른 곳에서도 더 돈을 빌렸을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이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남자와 살 집을 마련했다고요. 어머님,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은주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출금 5천만 원, 이자 포함하면 매달 50만 원씩 갚아야 해요. 어머님이 갚을 수 있으세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제 연금이 한 달에 60만 원인데.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어머님이 평생 사신 집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사기죄로요. 그래도 내 딸인데. 민호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제 어머니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냐고요? 하지만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 어머니는 집을 잃으셨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을요. 민호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그 돈으로 도박을 했어요. 다 날렸죠. 지금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녀요. 어르신이 지금 딸을 살리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멈춰 세우셔야 해요. 더 큰 죄를 짓기 전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신고할게요.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님. 은주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은행 CCTV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무슨 증거요? 따님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해요. 어떻게요? 은주 씨가 생각에 잠겼어요. 일단 따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자연스럽게요. 지금요? 네. 그냥 평소처럼 안부 전화하는 척 하시고요. 언제 집에 올 거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영이 번호를 눌렀죠.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엄마? 응, 미영아. 엄마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언제 올 거야? 아, 엄마.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 주쯤 갈게요.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걱정 마세요. 엄마도 건강 챙기시고요. 응.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님. 은주 씨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무엇을요? 증거 수집이요. 따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거예요. 어떻게요? 민호 아저씨가 나섰어요. 제가 경찰 친구가 있어요. 같이 학교 다닌 친구인데 지금 형사예요. 경찰이요? 네. 그 친구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 아저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민호 아저씨 친구인 박 형사님을 만났죠.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어르신 민호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저는 박 형사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택배 이야기, 은행 CCTV, 오피스텔 이야기까지요. 박 형사님은 메모를 하면서 진지하게 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그럼 제 딸이 감옥에 가는 건가요? 증거가 충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따님이 직접 인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정을요? 네. 녹음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녹음이요? 따님이 집에 오시면 대화를 녹음하세요. 대출받은 이야기, 오피스텔 이야기 다 물어보시고 대답하는 걸 녹음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박 형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어르신 집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민호 아저씨와 은주 씨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했어요. 은주 씨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미영이가 명품을 되팔아서 돈을 만든 증거,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사본까지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은주 씨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따님이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팔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화면에는 제 이름으로 배송된 명품 가방, 시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280만 원짜리 가방을 220만 원에 팔았네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나 봐요. 그 돈으로. 네. 전세금 만드는데 썼을 거예요. 민호 아저씨도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어르신, 제가 그 오피스텔 경비 아저씨랑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따님이 거의 매일 그 남자랑 그 집에서 지낸대요. 이미 동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 말로는 두 분이 곧 결혼할 거라고 얘기하더래요. 결혼을? 네. 이혼하고요. 세상에.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딸이 집에 오기로 한 토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는 너무 긴장돼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민호 아저씨와 은주 씨, 박 형사님이 아침 일찍 왔어요. 어르신 녹음기예요. 박 형사님이 작은 녹음기를 주었어요. 이거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녹음돼요. 네. 그리고 저희는 옆집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고마워요. 민호 아저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르신 힘내세요. 우리가 다 옆에 있어요. 세 사람이 옆집으로 이동했어요. 은주 씨가 미리 옆집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뒀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딸을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왔어요. 딸 미영이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죠. 어머 우리 딸 왔네. 밥은 먹었어? 아직요. 엄마가 해주세요. 그래 뭐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요.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죠.
찌개를 끓이는 동안 미영이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다 됐다. 이리 와서 먹어. 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네? 요즘 무슨 일 있니? 자주 오더니 또 한동안 안 오고. 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그래. 사위는 잘 지내고? 미영이가 잠시 멈칫했어요. 네.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죠. 그나저나 엄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엄마 요양병원 한번 알아봤어요. 요양병원? 갑자기 왜?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병원 가시면 사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 엄마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집 좀 정리할까 해요. 정리? 네. 팔려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물었어요. 왜 갑자기 집을 팔아?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게요? 팔아서 작은 데로 이사 가시고 남는 돈으로 요양병원 비용도 내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 집은 내 아빠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알아요. 하지만 이제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미영아 혹시.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혹시 너 돈 필요한 거 아니니?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 달 전에 은행 간 거는 뭐였어? 은행요? 미영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 은행 간 적 없는데요. 너 나랑 같이 갔잖아. 정기적금 해지한다면서. 그거요? 그냥 적금 해지한 거예요. 적금 해지가 아니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에서 받은 대출 승인 안내서였죠. 이게 뭐니? 미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떻게? 너 나 몰래 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지? 엄마. 5천만 원. 어디다 썼어? 미영이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왜 그랬어? 왜 엄마한테 이런 짓을 했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어쩔 수 없었어?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은 제가 빚이 있어요. 빚? 네. 카드 빚이요. 많이 있어요. 얼마나? 1억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억? 어떻게 그렇게 빚이 많아? 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 명품이랑.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네. 죄송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했어? 오피스텔 전세 들어간 거야? 미영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다 알아. 너 지금 다른 남자랑 사귀고 있지? 강남에 오피스텔 전세 얻어서 같이 살고 있잖아. 미영이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사위는 알아? 아직 모를 거예요. 너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거지? 대답해봐.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네, 이혼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집까지 팔아치우려고 했어. 엄마,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미영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 인생도 있다고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엄마를 길바닥에 내쫓아도 돼? 그런 게 아니라 요양병원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편하긴 뭐가 편해. 너 엄마 재산 다 빼먹고 버릴 생각이었잖아. 엄마.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아저씨와 은주 씨, 박 형사님이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미영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경찰입니다. 박 형사님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최미영 씨,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대화 다 녹음됐습니다. 따라오시죠. 미영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가 신고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나를. 미영아, 엄마가 너를 경찰에 넘긴 게 아니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너를 멈춰 세우는 거야.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엄마,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니? 남편도 잃고 아이들도 잃고 엄마도 잃어. 그리고 감옥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일단 서에 가서 조사부터 받으시죠. 박 형사님이 미영이를 일으켰어요. 어머님, 저희가 데리고 갈게요. 네. 미영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영이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르신 힘드셨죠? 민호 아저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이게 맞는 일이잖아요. 잘하셨어요, 어머님. 은주 씨가 말했어요. 이제 따님이 조사받고 대출금도 어떻게든 정리될 거예요. 고마워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그 후 몇 주가 지났어요. 미영이는 사기죄로 기소됐지만 제가 선처를 부탁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사위가 대출금을 갚아줬어요. 이혼 조건으로요. 그리고 아이들은 사위가 키우기로 했죠. 미영이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회사도 잘렸고 그 남자도 떠났대요. 가끔 전화가 와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알아. 이제 너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네, 열심히 살게요. 저는 미영이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죠. 대신 저한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민호 아저씨는 일주일에 2번씩 들러요.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올게요. 아이고, 맨날 이러네. 고마워, 민호야. 은주 씨도 자주 와요. 어머님, 집 관리 잘 되고 있어요. 혹시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았어. 고마워, 은주야. 박 형사님도 가끔 들러요. 어머님, 요즘은 이런 사기가 많아요. 항상 조심하세요. 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배웠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 아저씨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늘 어머님 이야기를 해서요. 한번 뵙고 싶었어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우리 아들이 많이 도와드렸다면서요. 네. 민호 씨가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집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민호가 특히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그러셨군요. 네. 둘째 아들한테 당했어요. 지금은 민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했어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위로였죠. 그래도 우리 다시 일어섰잖아요. 민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 네, 그래요. 그날 저녁 민호 아저씨 가족과 은주 씨까지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님, 제가 불고기 구울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비록 제 딸은 저를 배신했지만 세상은 저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무서운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민호 아저씨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생각. 저희가 더 고마워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어? 진짜 가족이 뭔지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지.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죠.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난 시간이기도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잘 살고 있어.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기대되네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